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극우에 많이 젖어버린 이런 지지층의 잘못된 지지를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정국에서 특검을 실시해서 이것저것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면은 그건 특검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광주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가 열린 것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들과 5.18 유족들에게 깊은 송구한 마음 올리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보수 정당 맞냐 이제 그런 비판, 아무래도 계엄에 대한 입장 때문에 많이들 제기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주류의 목소리, 뭐 당심의 향배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쪽이 좀 수적으로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네네. 당이론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좀 김상욱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당을 바꿔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감히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노사원 수첩에 의하면 500명을 체포해서 사살하려 했고, 또 그 홍장원의 메모에 의하면 14명을 또 체포해서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를 어떻게 옳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분명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라서,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옳음을 추구해 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김상욱 의원님을 향해서 이제 당내 압박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엄 네네. 해제와 탄핵 찬성을 비롯해서 특검법 표결 이후에 네. 원내대표로부터 압박도 받았고요. 탈당 압박도 받았고 사보임까지 당했습니다. 네네.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직 자리도 내려놓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압박의 강도가 좀 거세지면서 혹시 뭐 네. 탈당을 해서라도 이 당을 더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뭐 탈당에 대한 생각은 가진 적이 없고요. 건강한 보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탈당보다는 당을 건강한 보수당으로 만드는 데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당내 소장파에 움직일 수 있는 또 이런 여지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이 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고 사명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SNS에 남긴 글이 좀 인상적이라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 3일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서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나를 깨웠고 동학혁명, 광주항쟁, 87년 민주화, 이한열, 박종철 열사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잠들었던 역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남기셨는데, 광주 5.18 묘역은 언제 참배 가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참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평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까요? 옳고 그름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국채입니다. 그리고 사회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야말로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마치 보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보수인 것처럼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왕당파고 엘리트주의고 귀족정이고 민주적이고 반보수적인 극우단체들인 겁니다. 보수주의자야말로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하고요. 제가 열거했던 이런 분들께서 우리 역사에서도 민주주의를 일궈낸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항상 경계하면서 지켜내야만 하고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난 주말 동안에 뭐 광주에서 열린 뭐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뭐 전국의 여러 가지 지금 장외 보수들의 그 활동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금 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그 장외 보수 세력이 정당을 집어삼켰다. 즉 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장애 보수들의 목소리에 의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당 안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바꾸겠다라는 좀 플랜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사실 저는 광주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가 열린 것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들과 5.18 유족들에게 깊은 송구한 마음 올리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장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제 힘이 너무나 약하고 또 많이 외로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목소리가 비록 소수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분, 두 분 이 목소리에 같이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또 그런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뭐 저 혼자만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책을 집필 중이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좀 정치 재개를 어떻게 재개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나요? 뭐 구체적 등장 시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단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그런 후보들의 건강한 경쟁의 장이 탄핵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또 그걸 기회로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당에 처음 올 때는 뭐 기대도 상당했고 했는데 네, 이제 총선을 좀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평가는 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엄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뭐 검찰 출신의 그 리더십의 한계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아서요. 의원님은 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히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 시험대는 과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서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훼손된 지금 망가진 이런 국민의힘과 잘못된 극우에 많이 젖어버린 이런 지지층의 잘못된 지지를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정말 어렵고도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 과제에 도전할 충분한 자격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비상계엄 때 여당 대표로서 가장 먼저 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때도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냈습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나 우리 당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해야만 한다라는 용기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폰이 김건희 치명상을 막으려고 이제 계엄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뇌피셜이고 망상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데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명태균 특검법 국회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저도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과 이 수단밖에 없나라는 보충성,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쟁 도구로 악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예전에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도 왔을 때 제가 대응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창원지검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잘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명태균에 대한 조사가 특검이 필요한,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 하면 꼭 지금밖에 못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몇 달 뒤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이게 정쟁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바로 대선 선거정국입니다. 선거정국에서 특검을 실시해서 이것저것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정쟁을 위한 특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특검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이 정이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 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한 말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법원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네네. 수사라는 게 밀행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네. 검찰이 너무 좀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좀 보시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곧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은 좀 거부감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 짧게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네네. 불복종 이야기 하셨는데 의원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자랑스럽고 잘한 결정이 비상계엄 해제에 목숨 걸고 나선 것과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독재가 두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탄핵을 시키지 못했다면 궁지에 몰린 장군들과 대통령이 전쟁이나 제2의 비상계엄으로 갔을 위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